내 연금 살리는 연금소생 프로젝트 연금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안녕하세요, 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무드셀러입니다. 오픈 AI가 그 인공지능 챗 GPT를 만들었는데 작년 말부터 굉장한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GPT-4로 이제 업그레이드 되면서 되게 정교하게 또 이렇게 트레이닝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도 이것저것 좀 궁금해서 질문을 해봤거든요. 뭐 점심을 뭐 먹으면 좋을까? 뭐 이런 질문부터 연금에 대한 질문까지도 했었는데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저도 뭐 몇 번 해봤는데 저는 이거 보면서 무슨 생각이냐면 일단 긴장. 내 일자리를 지킬 수 있을까라는 긴장, 땀삐질 이렇게 생존 위험. 예, 이게 무드셀러 이거 연금학 역할을 계속 이거 챗 GPT한테 뺏기지 않을까? 이것 때문에 오늘 방송은 특히나 좀 더 신경을 써가지고 좀 많이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게 오늘은 연금 소생 프로젝트이기도 하지만 무드셀러 일자리 지키기 프로젝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 관심 깊게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연금에 대해서 많이 주시는 질문들을 좀 모아서 챗 GPT에게도 질문을 해보았거든요. 노령연금은 몇 살부터 받을 수 있는지, 당겨받는 것이 이득일지, 늦춰받는 것이 이득일지에 대한 질문들 많이 주시는데 챗 GPT에게도 질문을 하고 무드셀러님께도 질문을 하고 걱정됩니다. 네, 마치 챗 GPT와 무드셀러님의 대결처럼 이렇게 되는데요. 네, 한번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저희 투자연금TV에 이런 질문을 남겨주셨었는데 60세 남자는 한 달에 얼마가 있어야 품위 있게 살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사실 좀 심오하면서도 현실적인 또 질문이 아닐 수 없지 않나 했는데요. 물어보면 재밌는 답 나오겠는데요? 네, 챗 GPT에게 한번 지금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0세 남자는 한 달에 얼마가 있어야 품위 있게 살 수 있나요? 저희 전문가님이신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GPT의 답변. 제가 이 전체 글을 보면서 제일 마음에 들었던 문장이 마지막 문장입니다. 네. 재무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라. 챗 GPT한테 질문을 해보면 구체적인 이렇게 전반적인 의견은 제시를 해주면서 항상 이렇게 다 떠넘기는 그 답변들이 꽤 많거든요. 근데 보면서 깜짝 놀랐던 거는 꽤 정확해요. 한국 기준으로 생활비를 보면 한 최소한 월 소득 200만 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게 어디서 나왔을까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솔직히 말해서 뭐 품위 있는 생활이라는 거는 사람마다 기준이 다 다르잖아요. 얼마가 필요하다 이게 정답은 있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사람마다 해답이 좀 다를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여러 명한테 물어본 설문조사들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데가 이제 국민연금연구원에서 2년에 한 번 정도 결과를 발표하는데 그 자료 이제 지금 화면에 나갈 텐데 한번 잘 보시면 어느 정도 되냐면 최소 생활비 기준 있죠. 우리나라 전체의 최소 생활비 기준이 198만 7천 원 정도 부부가 살아가는데 부부 기준. 네. 여기 챗GPT가 200만 원 정도를 이야기했으니까 얼추 거의 맞아 들어간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적정 생활비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 그러면 최소는 진짜 기본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비용이고 적정 생활비는 이제 부부 두 사람이 크다란 질병 없이 살아갈 때 필요한 생활비 기준 정도가 되는 건데 그게 한 277만 원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서울 같은 기준으로 보면 최소가 232만 원, 적정한 생활을 하는 데가 한 330만 원 정도 들어간다는 거 이거 참조를 한번 보실 수 있고 이건 어디까지나 이제 설문조사를 해서 평균값을 내놓은 거니까 사람마다 이걸 기준으로 나는 어느 정도 들까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계기로 좀 삼아 보시고 항목별로 자기 것 좀 나눠가지고 한번 써보시면 그거 썸을 한번 해보시는 게 오히려 좀 더 정확하게 자기한테 필요한 생활비를 보실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챗GPT가 최근에 나온 자료까지도 이렇게 잘 팔로우 해가지고 결과를 내놓는 거 보니까 되어가고 있나 봅니다.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그래도 되게 디테일하게 또 설명을 해주셔서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사실 이렇게 생활을 그러면 이제 하려면 연금 당연히 받아야 하잖아요. 그렇죠. 생활비를 전부 준비하는 것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재원이 되는 게 국민연금이나 이런 거기 때문에 그 부분 잘 챙기고 모자라는 걸 이제 다른 개인연금을 좀 보완을 하는 시스템을 가져가야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좀 구상을 하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그러면 이 연금을 받을 시기
나이에 대한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많이 물어봐요, 진짜. 예, 경제 활동을 이제 하지 못하는 시기가 좀 연금 받는 시기보다 일찍 도래할 경우 좀 이렇게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소위 말하는 소득 공배? 예, 맞습니다. 연금 크레바스?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네, 예. 그래서 노령연금을 몇 살부터 받을 수 있는지 챗 GPT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거 한국 상황인데 잘 답할지 모르겠네요. 네, 일단은 한국이라고 가정하지 않고 대신 이제 한글로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령연금 몇 살부터 받을 수 있나요? 이거 맞나요, 무드셀러님? 일단 이걸 보면서 저는 안심을 좀 했습니다. 아. 챗 GPT가 아직까지 미국 상황에는 익숙한데 네. 한국 거는 국가별로 다를 수 있다. 지금 예시가 한국의 전문가한테 한번 물어봐라. 이런 말을 해주는 것 같아서 네. 조금 도움은 되는 것 같은데 한번 볼게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국민연금에서 받을 수 있는 연금의 종류는 보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이제 노령연금, 나이 들어서 받는 거. 네.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받는 유족연금, 장애를 당해서 받은 장애연금이 있는데 흔히 이제 국민연금 이렇게 하면 노령연금하고 같이 많이 노후에 받는 연금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노령연금 몇 살부터 받을 수 있냐라고 하면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생긴 게 1988년 그때 생겼는데 그때 국민연금 도입할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60세에 이제 받을 수 있던 거를 지금은 차츰차츰 늦춰가지고 이제 65세를 향해서 늦춰가고 있어요. 챗 GPT가 이제 65세라고 이야기한 게 최종적으로 늦춰졌을 때 시점을 이야기하는데 올해 기준으로 보면은 한 63세 정도부터 받고 저같이 1969년도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은 이제 65세부터 네, 출생 연도에 따라 원희 씨도 65세 정도부터 받을 예. 현재 기준으로는 그렇게 돼 있다라고 보시면은 네.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참조해서 보는데 이제 이게 노령연금 수급을 개시할 수 있는 시기는 그렇게 정해져 있기는 한데 이 나이를 기준으로 해서 당겨받을 수도 있고 늦춰받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화면에 표를 한번 보면 자기 출생 연도에 따라서 노령연금을 몇 살부터 개시할 수 있는지를 제가 써놓은 자료가 나가잖아요. 네. 보시면 현재 기준으로 한 63세 정도 받으실 수 있는 분은 61년생에서 64년생 사이에 계신 분들인데 이분들이 당겨받으면 이제 58세부터 58세부터 최장 55년 당겨받으면 이제 58세부터 받을 수 있고요. 근데 세상에 공짜는 없잖아요. 네. 당겨받는 만큼 일찍 받는 만큼 뭔가 또 디메리트를 감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뭐냐 그러면 연금 수급 개시 시기를 1년 당길 때마다 연금액이 이제 6%포인트씩 감액되니까 한 5년 정도를 당기면 한 30% 정도를 적게 받아야 돼요. 연금액이 줄어드는군요. 당겨받을 수 있는데 빨리 받는 대신 적게 받는다. 대신 또 뒤로 미룰 수도 있어요. 네, 앞으로 5년 당기는 것처럼 뒤로도 5년 늦추는 거 연기연금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뒤로 늦춰받는 대신 이게 손해잖아요. 대신 좀 혜택도 있어야 될 거라서 네. 늘려줍니다. 연금액을. 금액을 늦게 받는 대신 많이 받게 해주는데 네. 1년당 한 연금액을 7.2%포인트씩 증액시켜주는 부분들이 있어서 요걸 감안해서 어떻게 보면 한 10년 범위 내에서 자기가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선택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더 헷갈리는 것 같기도 해요. 이걸 당겨 받아야 될지 늦춰 받아야 할지 어떤 게 더 이득일지. 퇴직자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 그겁니다. 네. 당겨 받으면 좋나? 정상적으로 받으면 좋나? 이런 질문을 하는데 네. 이 질문도 그러면 좀 챗 GPT에게 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이 질문 어떻게 답할지 저도 네, 궁금한데요. 그게 너무 지금 궁금해서 그러면 노령연금을 조금 빨리 당겨받는 것이 이득일까요? 라고 질문해 보겠습니다. 또 보면서 느낀 게 역시 챗GPT랑은 경쟁 관계가 아니고 협업 관계에서 약간 상생해야 되는. 협업 관계 늘 할 수 있겠다. 네, 지금 금융기관에 물어보라 이렇게 또 GPT가 이야기했는데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꽤 정확한 부분이 뭐냐면 이게 당겨받았을 때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또 보시면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손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로만 해놨는데 이 챗 GPT의 한계인 것 같아요. 예, 예. 뭐냐면
말로 언어 학습을 하는데 시뮬레이션을 하거나 이런 것까지는 다 아직 학습 못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제가 좀 도움을 예. 줄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거 관련해서 이제 한번 좀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어야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당겨받을 조건이 되느냐? 아, 또 조건이 필요하군요. 그렇죠. 만약에 어떤 조건이 돼야지 당겨받을 수 있느냐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일단 국민연금 가입 기간 10년 이상 돼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그 노령연금을 개시하는 나이, 그러니까 자기 수급 개시 연령보다 5년 안에 범위에 들어와야 돼요. 5년 그런 안에. 다음에 제일 중요한 조건이 뭐냐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야 돼요. 자기의 소득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에 해당하는 A값보다는 좀 작아야 됩니다. 자기 소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기의 근로소득하고 사업소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이 사업소득에는 이제 부동산 임대소득도 임대사업이니까 들어가겠죠. 그 소득을 합친 금액에서 비용은 빼줍니다. 네. 그러니까 수입에서 비용을 빼주는 거죠. 그러면 근로소득 공제나 필요경비를 빼주고 남은 금액 소득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국민연금의 A값,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보다 적어야지 신청할 수 있거든요. 그럼 그게 얼마냐? 네. 2023년 기준으로 적용되는 A값 같은 거는 286만 원 정도. 그러니까 그 소득이 286만 원보다 적은 사람이 예. 당겨서 수령하는 게 가능하다. 가능하다. 그리고 아까 챗GPT가 당겨받으면 금액이 감액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예를 들어서 이제 1964년생인 경우에는 63세부터 본래대로 연금을 수령할 수 수령 있잖아요. 나이. 최장 5년을 당기면 그분 64년생이면 2023년 기준으로 한 58세 정도 8세부터. 되잖아요. 그러면 당겨서 58세 올해 개시를 할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개시를 딱 신청을 하게 되면 올해 기준으로 노령연금액을 산정을 합니다. 네. 노령연금액은 기본연금하고 부양가족연금이 있거든요. 부양가족은 배우자나 뭐 자녀에 따라서 1인당 얼마씩 이렇게 나오는 거라서 그거는 따로 떼놓고 기본연금액을 딱 산정한 다음에 올해 기준으로 산정된 기본연금에서 감액이 들어가요. 아. 그럼 이분 같은 경우 5년을 당겨서 수령했으면 5, 6, 30이니까 30% 감액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본연금을 한 30% 감액하면 한 70% 정도 수령하고 부양가족연금은 그대로 수령합니다. 아, 부양가족연금은 예, 그대로이군요. 그 뭐 배우자가 있거나 자녀가 있으면 그거는 그대로 수령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30% 손해를 보고 빨리 받는 게 이득이냐 아니면 정상적으로 100%를 5년 뒤에 수령하는 게 나으냐. 예. 그래서 제가 한번 홍길동 씨를 또 소환해 봤습니다. 네, 저희. 우리 맨날 제가 홍길동 씨 잘 부르잖아요. 네.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지 못하는 그 홍길동 씨가 예를 들어 이분이 아까 64년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58세 시점에서 한 5년 정도 당겨서 수령한다고 볼게요. 예. 그 연금액 기본연금액을 58세 시점에서 산정을 해봤더니 월 150만 원 정도 나와요. 그럼 연으로 한 1,800만 원 정도 나올 거잖아요. 네. 그리고 연금액은 기본 가정으로 한 매년 한 3%씩 정액된다라고 하고 또 홍길동 씨는 이제 부양가족이 일단 없다고 네. 놓고 이제 이분이 58세에 개시했을 때랑 63세에 개시했을 때를 한번 원래대로 비교를 해보는 거죠. 개시했을 때. 네. 그러니까 월 150만 원이니까 58세로 당겨서 받으면 70%만 받으니까 월 한 105만 원 정도 105만 되겠죠? 원 정도. 네. 연으로는 한 1,260만 원 정도가 될 겁니다. 첫 해는 이만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연금 상승률 보통 물가 상승률만큼 증액되니까 네. 그렇게 증액돼서 이제 나갈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연금액 수령하는 것들을 비교를 한번 해보면 네. 그림을 한번 지금 보실 필요가 있을까요? 제가 화면으로 네, 표가 확 나온. 챗 GPT가 못하는 거를 저는 할 수 있거든요. 저 그래프를 한번 좀 만들어 봤습니다. 보시면 58세부터 수령해 나가는 게 이제 주황색 선으로 이렇게 연금액이 누적 연금액을 제가 산정을 해 놓은 거예요. 네. 매년 받는 연금액을 저금통에 그냥 집어넣은 거예요. 누적해서. 쓰지 않고 계속 쌓아 나간다고 본 게 이제 주황색으로 58세부터 105만 원으로 시작했을 때 연금액이고요. 그리고 파란색으로 돼 있는 게 뭐냐면 63세에 개시했을 때. 그림 잘 보시면 58세부터 62세까지는 0으로 가잖아요. 예, 0. 그러다가 그 뒤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렇게 돼 있죠. 그렇게 네. 되면은 저 회색으로 막대 그래프가 돼 있는 게 두 개를 뺀 겁니다. 처음에는 조기 노령연금 수령한 게 저금통의 잔고가 더 크겠죠, 당연히. 네. 그렇게 잔고가 더 크게 나가다가 역전이 일어나는 시점이 언제냐 그러면 71세에서 72세 넘어가는 시점. 그러면 그 시점에 이제 역전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72세 이상 살면 정상적으로 수령하는 게 더 낫다라는 계산이 나올 수는 있죠. 근데 네. 제가 이렇게 저번에 한번 설명을 했더니 어떤 분이 반박을 하시더라고요. 누가 노령연금 받는 거를 저금통에 넣었냐. 적어도 가정이. 투자를 하거나 이러지 않겠냐. 그 말도 틀린 건 아닌 건 뭐냐 그러면 그 금액을 만약에 내가
노령연금을 조기에 수령하지 않았더라면 다른 금융상품을 헐어가지고 생활비를 써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 투자 수익률만큼은 좀 감안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가정을 조금 바꿔가지고 받는 연금액을 저금통에 넣는 게 아니고 금융상품에 투자한다라고 두 번째는 가정을 한번 해보고 네. 지금 화면에 표를 한번 저부터 보여드리는 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투자 수익률이 한 5% 정도 되면 역전이 일어나는 시점이 언제냐라는 것들을 연평균 5% 냈을 때를 기준으로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네. 아까 그냥 저금통에 넣었을 땐 72세였잖아요. 네. 한 5% 정도를 내면 한 76세 정도의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평균 수명보다는 좀 낮죠. 그래서 제가 수익률 조금 변경해 가면서 네.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는지 한번 쭉 민감도 분석을 한번 해봤더니 수익률이 한 7% 정도 되면 한 80세, 한 8% 정도 되면 한 83세 정도 되는 게 이게 우리나라 남성의 평균 연령 정도 될 것 같아요. 그거보다 좀 더 나으려면 손익분기점이 이제 9%나 10% 정도 수익이 나야지 이제 85세, 99세 뭐 이렇게 나는 걸로 봐서는 수익률을 꽤 높여야지 되는데 네네.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이게 수익률을 맘대로 뭐 되는 게 계속 높일 수 아닌데요.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그래서 적정하게 한번 고려를 해보셔야 된다. 그래서 이게 뭐 연평균 수익률이 일정하다고 가정을 한 상태에서 분석을 한 거기 때문에 수익률이라는 게 또 매년 달라질 수도 있어서 요건 이제 판단을 가정에서, 하는데 예. 참조 정도를 한번 해볼 수 네, 있겠다. 참조해 볼 그래서 수 있는 72세에서 한 5% 수익 낸다 그러면 76세 사이에 손익분기점들이 나온다라고 네. 한번 참조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기해서 수령했을 때가 이득인지 질문을 했는데요. 혹시 소득이 많아서 연금이 한 절반 정도 감액되시는 분이라고 하면 항상 대비라는 것들은 뭐냐면 내가